코리아 도미넌트. 세계를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힘. 미국 캘리포니아 엔비디아 본사 젠슨 황 CEO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강남 치킨집 깐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70분. AI 황제 젠슨 황이 15년 만에 왜 한국을 찾아왔을까요? 엔비디아 젠슨 황은 왜 삼성,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깐부 회동을 했을까요? 2025년 11월 전 세계가 AI에 미쳤습니다. 챗GPT, 제머나이, 클로드, 하루에 수억 명이 사용하는 AI 서비스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메모리가 필요한데 그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단 하나뿐이라는 거죠.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HBM이 부족합니다. HBM, 하이밴드위드스 메모리, 고대 역폭 메모리, AI 반도체의 심장입니다. 챗GPT 하나 돌리는데 HBM이 수천 개 필요합니다. 엔비디아 H100 한 대에는 HBM 80GB가 들어갑니다.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이걸 사려고 줄을 서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모두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문제는 HBM을 만들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2025년 HBM 시장 점유율 한국 95%, SK하이닉스 60%, 삼성전자 35%, 미국 5%, 마이크론 5%, 중국 0%, 일본 0%, 대만 0%. 오직 한국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건 한국뿐입니다. 2024년 12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HBM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예외였어요. 한국은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의 말이었죠. 중국을 견제하고 싶지만 한국까지 제재하면 미국 AI 산업 자체가 멈춥니다. 그만큼 한국의 HBM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대체 HBM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반 메모리는 평면입니다. 칩 하나를 옆으로 쭉 펼쳐놓은 거죠. 하지만 HBM은 다릅니다. D램 칩을 여러 장 쌓아 올립니다. 마치 아파트처럼요. 8층, 12층, 심지어 16층까지. 그리고 2층들을 TSV,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는 기술로 수직으로 뚫어서 연결합니다. 1024개의 미세한 구멍을, 머리카락보다 얇은 구멍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과는 놀랍습니다. 일반 GDDR 메모리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시간당 336GB, 전력 소모는 높고 크기도 큽니다. 하지만 HBM은 데이터 전송 속도가 시간당 1200GB, 전력 소모는 3분의 1 수준, 크기는 절반입니다. 속도는 4배, 전력은 3분의 1, 크기는 절반. AI의 완벽한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HBM을 선택한 거예요. 시장 규모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2023년 3조 원, 2025년 12조 원으로 4배 성장, 2030년 40조 원으로 13배 성장 전망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4년 실적 반등도 HBM 덕분이었어요. 반도체 불황 속에서도 HBM만은 품귀 현상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 안우이성 허페이시 CXMT 창신 메모리 본사. 중국 정부는 2016년부터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CXMT에 135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죠. 한국을 따라잡는다. HBM을 자립한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5년 10월 CXMT가 HBM1을 화웨이에 샘플 공급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 언론은 환호했어요. 드디어 HBM 자립, 한국 독점 깨뜨렸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HBM2는 2세대 제품입니다. 지금 세계는 HBM3이 5세대를 쓰고 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벌써 HBM4 6세대를 개발 중이고요. 10년 격차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CXMT의 DDR5 수율은 80% 수준. 한국은 95% 넘습니다. HBM은 더 심각해요. 고온에서 성능이 불안정합니다. 60도 이상에서 오작동이 발생해요.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가동됩니다. 열이 엄청나게 발생하죠. CXMT의 HBM은 그 환경을 버티지 못합니다. 중국 기업들도 알고 있어요. 최상위 성능이 필요하면 여전히 한국산을 씁니다. 설상가상. 2025년 1월, 미국이 CXMT를 수출 통제 명단에 올렸습니다. HBM 생산에 필수인 네덜란드 ASML의 노광 장비, 일본 도쿄 일렉트론의 공정 장비,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의 증착 장비, 모두 수입 금지입니다. 2026년부터 생산 능력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10년 투자 135조 원. 그리고 결과는 실패입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1980년대 일본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였습니다. 전 세계 디램 시장의 80%를 일본이 장악했었죠. 도시바, 히타치, NEC. 일본 기업들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 일본의 HBM 점유율은 0%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0년 일본 정부가 나섰습니다. 히타치, NEC, 미쓰비시 세 거대 기업의 메모리 사업부를 합쳤죠. 엘피다 메모리. 일본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미 기술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세공정 경쟁에서 압도하고 있었죠. 엘피다는 출범부터 적자였어요. 흑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2012년 2월 27일 엘피다 메모리가 파산했습니다. 부채 총액 6조 원. 일본 제조업 역사상 최대 규모 파산이었어요. 7월 미국 마이크론이 단돈 3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반값도 안 되는 헐값이었죠.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2025년 일본 소프트뱅크가 인텔과 손잡고 새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사이메모리. HBM을 대체할 새로운 메모리를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목표는 2027년 시제품, 2030년 양산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국은 벌써 HBM4 6세대를 개발 중이고 2027년이면 HBM5가 나올 겁니다.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 유일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입니다. HBM 시장 점유율 5%, 95%는 한국이 가져갔어요. 마이크론도 노력은 합니다. 2024년부터 HBM3이 양산에 들어갔고 엔비디아의 납품도 시작했어요. 하지만 SK하이닉스에 비해 성능이 떨어집니다. 발열도 더 심하고 수율도 낮아요. 결정적으로 생산량이 부족합니다. 전 세계 HBM 수요를 마이크론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2024년 말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HBM 수출을 금지했죠. 하지만 한국은 제재에서 빠졌어요. 한국은 동맹국입니다. 속내는 달랐습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도 못 산다. 트럼프가 집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AI 굴기는 한국의 HBM에 달려 있으니까요. 도대체 왜 한국만 가능할까요? 비밀은 30년 축적된 노하우입니다. 1990년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에 올인했습니다. 일본이 떠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죠. 디램, 낸드 플래시, 끊임없는 기술 개발, 매년 수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2010년대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가 됐어요. 그리고 그 기술이 HBM으로 이어진 겁니다. 2013년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을 개발했습니다. AMD와 공동 개발한 HBM1. 세계가 놀랐죠. 디램 칩을 수직으로 쌌다니, 머리카락보다 얇은 구멍을 뚫다니.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2016년 HBM2.
2020년 HBM2, 2023년 HBM3, 2024년 HBM3이, 2025년 HBM4 개발 완료. 10년 동안 5세대 진화. 중국이 따라오기 불가능한 속도입니다. 핵심 기술은 TSV입니다. 스루실러콘 바이어. 실리콘을 관통하는 전극. D램 칩 8장에서 12장을 쌓아 올리고 각 층을 1024개의 미세한 구멍으로 연결합니다. 구멍 하나의 지름은 5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의 10분의 1 굵기입니다. 이 구멍이 하나라도 막히면 전체 칩이 불량입니다. 수율 90% 이상을 유지하려면 완벽한 공정 기술이 필요해요. 30년 쌓아온 한국의 노하우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둘은 경쟁자입니다. 하지만 HBM에서는 사실상 협력하고 있어요. SK하이닉스가 시장을 개척하면 삼성이 생산 능력으로 밀어붙입니다. 덕분에 중국이 끼어들 틈이 없죠. 세계 95% 점유율. 한국의 투톱이 지키고 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24년 한국 반도체 수출 총액 1,419억 달러, 190조 원. 전년 대비 43.9% 증가.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HBM이 견인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 3분기 연속 10조 원 돌파, HBM 매출 비중 30% 육박. 삼성전자는 HBM3이 본격 공급, HBM4 수율 90% 달성. 2025년 HBM 매출 4.5배 확대 목표. 반도체 불황? 한국에게는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AI 황제가 움직였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15년 만에 한국을 찾았어요. 그의 손에는 치킨 한 마리. 강남 한복판 치킨집에서 70분간의 비밀 회동.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세 거인이 만났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한국?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죠? 한국 없이는 AI 혁명이 불가능하니까. 2025년을 넘어 2030년을 바라봅니다. HBM 시장은 40조 원으로 성장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 세계에 수백 개 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심장에는 한국의 HBM이 있을 겁니다. 중국이 10년 더 투자해도, 일본이 재도전해도, 미국이 자국 생산을 늘려도 격차는 더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멈추지 않거든요. HBM4, HBM5, HBM6 이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AI 시대. 세계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챗GPT를 켤 때마다, 자율주행차를 탈 때마다, AI 로봇을 볼 때마다 그 안에는 한국의 HBM이 있습니다. 세계 95%. 압도적 독점. 중국도 못 만들고, 일본도 포기하고, 미국도 의존하는 오직 한국만 가능한 기술. 이것이 바로 코리아 도미넌트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강남 치킨집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70분. AI 황제 젠슨 황이 15년 만에 한국을 찾은 진짜 이유. 삼성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 엔비디아 젠슨 황. 세 거인의 러브샷 뒤에 숨겨진 AI 시대 대한민국의 전략. 깐부 회동. AI 황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 다음 영상. 코리아 도미넌트에서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